나오는데 요임금이 나옵니다. 자, 보도지 18장 19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대가 요순우와 당군왕금의 시기로 부도지의 무대가 바뀝니다. 부도를 만들어 고조선의 진안을 통치했던 당군왕금, 부도에 대항하여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 당도를 만들어 부도에 반역한 요임금. 요임금을 응징하라고 당군왕금께서 한부와 군사를 보냈는데 그때 같이 간 현자 한부가 소유와 허부입니다. 소유와 허순입니다. 허유와 소부 잠깐 헷갈렸어요. 그때 따라간 당군왕금의 환부 유호씨의 또는 유소씨의 첫째 아들이 유순입니다. 한부의 첫째 아들이 유순이. 그런데 한부의 첫째 아들 요시의 첫째 아들이 요를 타이르로 갔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러지 마라, 부도에 대항을 해서 잘못된, 너 천수도 몰랐던 놈이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새로운 계급 질서를 만들어서 혹세무민하면은 하늘에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따라갔던 수행자로 갔던 아들의 요시의 첫째 아들이 바로 순임금인데, 한부께서 첫째 아들 유순한테 요를 잘 타일러 가지고 부도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부도로 돌아올 것을 잘 타일러라고 보냈는데, 요임금이 순임금이 기가 얇았는지 요순이 기가 얇았는지 살살 꼬십니다. 그러면서 첫째 딸 아황을 아내로 줍니다. 주니까 순임금이 약간 흔들렸죠. 그런데도 요와 뜻을 같이 하지 않자 둘째 딸 여영까지도 순임금에게, 유순에게 아내로 줘요. 자, 동영사상에 있어서 요임금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을 한 남자한테 시집을 보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부도지에서는 유순이 요의 게임에 넘어가서 두 딸을 밀치하고 부도에 반역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군왕금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한부에게 둘 다 응징을 하라. 그래서 요를 딱 감옥에 잡아다 감옥에 가둬놓고 순임금을 주기로 추적을 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모르고 행한 자는 가르쳐서 본인이 반성하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알고서 행한 자는 비록 부작한이라도 하늘의 뜻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하고 한부와 군사 삼묘적이 순임금을 추적을 해서 내려가니, 요게 동정호라고 그랬잖아요. 동정호. 요까지는 아함과 여영을 순임금이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추격권이 너무 급박하게 추격해 오자 두 마누라를 상속가에 남겨두고 지 혼자 창호 지방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항과 여영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상속가의 몸을 던져 자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따라간 게 이 우임금이야. 우야. 우가 뭐냐면은 우의 아버지가 요의 제위를 이으려고 했는데 이 우의 아버지가 치수 장관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못해서 순임금이 그 지위를 싹 낚아채자 우가 어떻게든 순한테 복수를 하려고 거짓으로 부도의 뜻을 같이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 하고 순을 하늘의 이름으로 응징하겠다고 나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창호에서 삼묘군과 우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목이 땡강 달아나서 순임금이 죽어요. 근데 중국 사서에서는 요의 제위를 이어받아서 남쪽에 삼묘를 정벌을 하다가 전장에서 진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하니 두 아내인 아항과 여영이 지아비를 따른다고 상속가에 몸을 던져 같이 자결을 했다 이래가지고 말 그대로 중국의 연료의 표상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부도의 역사를 보면은 정반대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부터 너무나 자세히 나와요. 지금 4개 오제분기 허는 부분이 끝나면 요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뒤에 순전이 나와요. 순전을 읽어보면은 이런 공상과학 소설도 이런 진짜 황당한 얘기가 정사에 써져 있다는 게 너무 웃겨죽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져 있어요. 이 역사가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하나 크게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18장, 19장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 당군께서는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238년까지 존속한 47분의 당군께서 2096년 동안 통치한 진하는 단제께서 직접 통치를 했고 땅이 너무 넓어서 나머지는 마한과 번한을 각각 두고 왕을 각각 두고 분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번한이 가장 오래 존속을 했어요. 번한의 일대 왕이 치우의 후손 치도납니다. 치우 가문 중에 제일 용감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당군 왕건께서 왕을 임명을 한 거예요. 치유 한홍의 전쟁 주무대가 산동성 중심이니 치도남은 당연히 산동성을 중심으로 통치를 했죠. 이게 번한다. 이대가 낭야 또는 낭사왕이었는데 낭사성이 지금도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요라는 사람이 자 이에 임금씨가 그것을 심히 걱정하여 당군 왕건께서 요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천수도 몰랐던 요가 당도를 만들어 부도에 대항을 하니 요인씨의 후손 유호씨라고 딱 나오죠. 중국 정사에 보면 이게 유호불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유호씨 부자, 유호씨의 첫째 아들이 순이에요. 순. 하여금 한부와 건사 등 100여인을 인설하고 가서 그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요임금한테 간 겁니다. 요가 그들을 맞아 명령에 복종하고 아니면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공손하게 대접하여 하빈에 살게 하였다. 일단 요는 모면을 한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강가라 그러면은 당도가 여기에 있었다고 지금 중국 역사에 나오니까 요 강가에 여기에 그러니까 산동성에서 특사들이 간 걸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요시가 이놈이 명령에 복종을 하고 순순히 말을 들었는데 진짜 명령에 따르는지 묵묵히 그 상황을 관찰하고 저게 진심인지 스스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여러 번 거처를 옮겼다. 요시가 옮기면서 저 도요가 제대로 그 명령대로 시행을 하는지
하늘의 천수를 어기지 않는지, 하늘의 이치를 어기지 않는지 계속 감시를 한 거죠. 이보다 먼저 요시가 부도에 있을 때 뽕나무를 먹고, 원래 부도제에는 전부 다 이게 칙갈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뽕나무 상자를 원본에 뽕나무 상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뽕나무의 효능과 칙도 물론 효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 몸을 환생시키는 또는 복원시키는 그 기능은 뽕나무가 강력합니다. 아까도 박 회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음력 10월달에 첫설이 맞아서 뽕나무에 말라붙은 그거는 실제로 신선약이라 그랬거든요. 그거 물을 끓여가지고 먹거나 몸에 마비가 왔을 때 그 끓인 물을 바르기만 해도 풀렸다고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박 회장님은 실제로 다 실험을 하셨답니다. 올 음력 10월에는 뽕나무 가지에 눌러붙은 말라붙은 설이 맞은 뽕을 우리가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그걸 만들기로 했어요. 뽕나무를 먹고 오미를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미의 변. 그러니까 포도와 같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포도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피는 열자의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른 큰 기운을 가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임금씨보다 나이를 100여 살이나 더 먹었으며, 자, 치유한웅 때 환부는 누구라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걸 또 까먹으시면 발길이 스님. 태우이 한웅 때, 태우 복희씨와 같이 배달고 옷에 태우이 한웅 때 태우 복희씨와 같이 동문수학한 선인은 발길이 스님. 치유 한웅 때 헌은에게 사막내문경을 주고 도를 가르쳐준 선인은 자부선이. 그거를 중국에서는 광성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후대에 당군조선에 와서 자부선임의 도를 이은 한 분은 누구? 유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위자. 발길이, 자부선임, 유위자. 중국 도교의 선교의 제일 조종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부선인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발길이 선인이 있습니다. 임금씨보다 나이를 100여 살이나 더 먹었으면 한부와 건사. 그래서 영해박씨문 중에 저 정신력 추기에 나오잖아요. 청한자 김시엽 선생이 그 영해박씨문 중에는 따로 수련 비법과 생명 영장하는 무슨 비법이 있었던 것 같다. 왜? 전부 다 100살을 넘게 사시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이게 한부는 개성이 됐던 것 같아요. 임금씨를 도와 도를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마고의 역사를 전수해주고 교육하는 사람들. 이에 이르러 사자가 되어 왕부하고 사리에 얻어온 한 세상을 구제하니 그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환부와 근사 뒤에 가면은 보도지 33장에 나오지만 저 환부가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마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마랑 이꼴로 환부입니다. 마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이 20 전후에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1년 동안 목숨을 걸고 사회를 순행하고 해서 마고의 역사와 하늘의 이치를 전수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날이 언제라고요? 3월 30일. 마고님 생신날 돌아와요. 그때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축제를 연다. 그리고 나서 또 그 한부와 권사들을 1년 동안 또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오늘날 뭐라고 제가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연미복. 그리고 이 기독교, 천주교 사제들이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007 가방에다 똑같은 복장을 하고 선교 활동을 다니는 그 유석이 바로 이거였지 않냐. 마고와 하늘의 30년의 역사를, 부도의 역사를 전수를 해야 되는데, 오미의 변을 일으키고 서쪽으로 출생해서 오늘날 중동 지방의 조상이 된 백소시족의 지소의 후손들이 잘못된 도를 사회에 지금 전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종교란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게 사리의 어두운 세상을 구제하니 그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어디 가면은 목숨을 구워 가서 어쩔 때는 목숨을 내놓는 일까지 있었다고 보도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때에 요가 유호시의 아들 유순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 가운데 딴뜻이 있어. 부도로 안 가고 내가 만든 당도, 나 이 제왕을 자처하고 혹세무민의 백성들이 군림하는 이 지위가 좋아. 있어. 이를 맡기고 도와주며 뭐야? 2달러 유혹하니. 뒤에 가면은 순이 밀취했다고 나와. 순이 미혹하여졌다. 유순이 일찍이 부도의 법을 행하는 한부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요시를 이어서 한부가 되었잖아. 마침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니 이때 요의 게임에 빠져 요의 2딸 아함과 여영을 밀치하고 어리석게도 요에부터 협조하였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이 유호시의 아들 순임금 유순에 대해서 이게 중국에서는 이래요. 산동성 제퉁에서 태어나 산동성 제선이야. 사기에는 요구적 곡부인근이라 그러는데 요 산동성 여기입니다. 여기 헌원이 태어났던 수구지역 여기서 태어나서 산서성 내수산 유역에 살다가, 내수산은 바로 요 중조산이 있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살다가 장님 그 순임금의 아버지는 장님이랍니다. 장님 고수와 계모의 학대를 피해서 옮겨간 곳이 여기 내수산이거든요. 하남성에도 뭐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환부를 눈먼 봉사로 만들고 장님으로 만들고, 이 중국 놈들 참 희한한 놈들입니다. 그리고 또 계모를 만들었어요. 자, 요의 2딸 아함과 여영과 결혼을 하였고 요가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2딸을 다 줬대.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위를 이어받아 남쪽 묘주를 정벌하러 가다가 창호에서 병이 들어서 죽자. 창호는 바로 요기를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함과 여영은 남편을 따라 나도 죽는다고 상수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함과 여영은 이 도요의 딸 아함과 여영은 연료에 그냥 상징이 되어 있다. 그러나 부도지는 다르다. 부도의 뜻을 어지럽힌 요를 깨우치기 위해 임금씨는 당군한금은 특사로 유이시 후손 유호씨 또는 유소씨예요. 부자 아들 유순을 보냈는데 장님 고수의 아들이 아니다. 요라는 자가 2달러 유순을 해외하니 유순이 게임에 넘어가 요와 손을 잡으니 유호씨가 그 죄를 물어 응징하니 부도의 뜻을 거역하니 요는 6회 중에 감옥에서 병사하고 유호씨가 가둬서 죽여버렸어요. 유수는 창호 지방으로 도망갔다. 원한이 있었던 우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는 실록 부도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오행의 역을 퍼뜨린 죄에 대한 마고의 응징이었고, 부도지를 보면 요순의 태평성대는 만장 사기허구다. 사마천이 오제봉기 천문에서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 부도의 뜻을 거역한 집단에 대한 마고의 응징의 역사가 거꾸로 미화된 것이다. 잘못 전래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선민족은 오로지 우리뿐이다.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복분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 요순의 태평성대는 부도에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될 오욕의 역사가 바로 그래서 이게 역사의 모델. 이제 이 지도를 이해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동정호 아래 상수가가 있죠. 상수에서 자격. 그러니까 여기서 창호에서 순임금이 병들어서 전장에서 죽어서 두 아내는 상수가에 머물던 그 자적을 했다는 그게 너무 멀잖아요. 도망가다가 마누라 때려줘 나 살려라 하고 혼자 도망간 거야. 여기서 오연금도 잡아 죽었어. 그러니 죽을 거는 뭐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남편이란 놈은 도망갔지. 에이씨 죽자 하고 집을 던졌다는 거야. 투신을 했다고. 저게 무슨 멸렬의 상징이야. 자, 이제 19장. 이거를 소재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려고 내가 재밌겠다. 여러 가지 내가 제의를 해서 실제로 시나리오도 작업이 됐고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투자도 안 해. 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거 합시다. 해야지. 19장. 이때 요시가 수시로 경계를 하였으나 수는 예예 하고 대답만 하고는 고치지 않았다. 첫째 아들이 이걸 보세요. 그는 끝내 요의 촉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찾아 죽이며 묘족을 정벌하였다. 이 미친놈이 아이고 미친놈이라 그래. 요순이 삼묘족을 부도를 공격을 한 거예요. 뒤에서 조종한 놈이 이거야. 이 때려 죽일 놈들 아닙니까? 응? 요시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꾸짖고 그를 토벌하니 수는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요는 몸을 둘 땅이 없으므로 순에게 양해하고 잡혀야했다. 응? 요시가 이르기를 한부 요시가 이르기를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마고의 벌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요가 잘못된 오행의 har을 만들었으므로 죄는 땅에 가득하고 요가 잘못된 오행을 만든 것을 인세 제2차 대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미의 변이 그 첫 번째 변이고 북두성은 하늘에 가려지고 북극성이 안 보이는 거야. 수사가 많이 어그러져서 하늘의 천수가 다 어그러져서 인간 세상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요한한 놈 때문에 이는 불갑을 바로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또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라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게 하늘의 법입니다. 배달국 시대, 한홍 시대, 무효율법의 사종 마지막에 도저히 구제불능한 자는 섬도에 유배시켜 죽어서 불에 태워 없애버려서 그 씨를 없애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이에 봐요. 둘째 아들 유상에게 명하여 형을 치라고 해서 응징을 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하고 큰 아들 치러가. 그때 따라간 놈이 우임금 최초로 하나라를 건설. 당군조선보다 128년 넘게 건국이 됐잖아요. 명하여 건사를 이끌고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네가 너를 왜 응징한 죄를 알리고 그를 치게 하니 수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당도를 혁파하였다. 요가 만든 당도를 이 산서동 태원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는 갇혀있던 중에 죽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요시가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수는 창호의 뜰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요의 머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었으므로, 왜냐하면 요 임금 때 우의 아버지가 시수 장관이 있었는데 그게 황하가 범람을 해가지고 잘못해가 요가 그 책임을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제위를 원래 이 우가 요의 제위를 이으려고 했는데 순이 중간에 공로를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가 부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잘못 거짓으로 해서 순을 응징하겠다 해놓고 이놈이 반역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또 죽겠죠.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었으므로 이 예로로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순의 두 처도 역시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열려는 무슨 개뿔 열려냐. 우가 뭐라고 해요? 곧 그 삼묘의 군사와 한부와 같이 가서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공을 세운다가 말하고 상의 군사를 위로하고 돌아가므로 요시가 물러나서 우의 소행을 관찰하니 저놈이 아무래도 사기치는 것 같다. 가짜로 그런 것 같다. 틀림없이 요의 당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니 이때에 우가 도읍을 옮기고 무리를 모아 방패와 창을 부사하고 널려 요시에게 항가하여 자칭 하왕이라 하였다. 드디어 저 폐륜의 중국 최초의 역사 하나라가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돼요. 요순후에 무슨 태평성대가 있습니까? 반역과 배신의 역사. 저런 거를 역사라고 우리가 배우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순임금이 성군이고 요임금이 성군이고 가보십시오. 요순의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시절을 만들어야 된다고. 개뿔 만들면 뭘 만들어요? 사기꾼 네, 뭐 설명은 제가 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요게 이제 황하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가 서안이고 여기가 순임금, 요임금. 그러니까 제요 도당시, 그 다음에 제순유시 해서 요임금이 산서정 태웅 그 아래 순임금이 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역사책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를 산동성 중심에 있는 한부와 건사, 그 다음에 삼묘 군사, 쉽게 그러면 당군 조선의 정예 병력들이 가서 응징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응징을 하니 이까지 쫓겨내려간 거예요. 그죠? 선이 여기서 잡혀 죽고 두 아내는 여기서 자결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손을 응징했던 우가 돌아와서 부도에 기여할 것처럼 하다가 여기 우성을 만들고 우성에서 요의 뜻을 이어서 부도에 대항을 하니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할 수 없이 당공께서 또 한국과 건사를 보내서 모산에서 잡아가 죽여버려요. 죽어요. 저기서 죽어. 모산 진지에서 싸우다 죽어요. 삼면조목에 당해가지고. 요순우가 다 능지처창을 당했다고. 그게 태평성대 역사를 싹 바뀌어요. 저기 보세요. 이제 이게 하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상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라 기원전 2206년부터 기원전 1766년 1766년부터 기원전 1122년 상나라, 이건 언나라라고도 얘기를 해요. 주나라는 더 서쪽으로 가. 여기가 장안이거든. 이 화산이잖아요. 기원전 1126년부터 기원전 1120년까지 2년부터 주나라. 그리고 나서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무대가 봐요. 여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오히려 이 옥톨렘 더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가죠. 나라가 갈게 찢어져가지고 동쪽에는 강력한 당군 조선이 있었어요. 기원전 2333년에 당군 조선이 개국했는데 하나라가 당군 조선보다 늦게 개국을 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도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리고 그 무대도 요 하상조의 무대가 바로 요 정도 보내요. 요 정도요. 여기서 복잡한 거라요. 이렇게. 이걸 관중평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의 역사.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그리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자, 상나라, 하나라. 요게 자기들 나라라고 돼 있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이족이라고요. 이게 동이, 서이, 남이, 북이라고요. 고백하고 있잖아. 이근상이가 그 네. 중국 민족사에서는 80%라 우리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잖아. 우이, 구이, 회이, 북적, 북이, 훈육, 경이, 서이, 요묘, 삼묘죠. 이 누굽니까? 중국 민족은 삼묘가 백알국과 당군조선에 근접 경호하던 친위 부대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 이 무의산매가 그 가지고 동방불패, 일월신교를 믿으면서 뱀을 잘 부리고 하는 진짜 신비한 집단. 천선적이죠. 이 역사를 부도지에서 18장, 1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도지 강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